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한 학기 동안 같이 학습할 과목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같이 학습할 과목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라는 과목입니다. 여러분들 이 과목이 어떻게 보면 약간 생소하고 낯설고 또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과 설레임이 공존하는 과목이죠. 들어봤지만 낯선, 그죠? 그런 과목이 아마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라는 바로 이 과목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목은 사회복지사들에게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러한 내용의 집합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배우고 있는 다양한 사회복지 실천론,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조사론, 인행사, 정책론, 법제론 이러한 것을 우리가 왜 배울까요? 결국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집행하고 또 그것을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과목이 사회복지에서는 가장 메인이 돼야 되는 그런 과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는 이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라는 교과목 자체가 아예 잡혀 있지 않은 학교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아마 사회복지에 관심이 있는데 사회복지 학과에 다니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수업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에게도 더불어 이 강의는 같이 수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목이길래 과연 김진웅 교수님이 이렇게 설명할까? 이러한 부분들은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이지만 이제 이후의 과목 한 과목 한 과목 수강하면서부터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OT 때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구나. 이런 것을 아마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의 과목을 우리가 개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우리 사회복지사가 무엇인가에서부터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어떤 공부를 통해서 진정으로 사회복지사와 이 프로그램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스스로의 어떤 자각, 깨우침 이러한 것이 뒷받침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요, 짧게 자기소개와 교재 소개, 그리고 강의 소개, 평가 방법, 이렇게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자기소개를 해야 되는데, 저는 제 소개를 이 카메라 앞에서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의 소개를 저한테 할 수 없고, 또 친구들에게 할 수가 없네요. 그죠? 그러나 잠시 동영상을 정지시키고 한 번쯤은 이렇게 자기소개를 해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자기 PR 시대입니다. 자기를 적극적으로 PR 해야 되는 것이죠. 이 PR은 영어의 P와 R의 합성이 아니라 한글의 P와 R의 합성어이죠. 그래서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는, 네, 그러한,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는 훈련도 분명히 해 두셔야 됩니다. 언제? 평소에. 그러면 이 PR을 통해서 내가 어떤 득을 얻죠? 인생에 다 득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다양한 어떤 기회가 생겼을 때 자기 자신을 정말로 적절하게 노출시킬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제 자신을 한번 간단하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자신을 소개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 방법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화면상에 제가 거쳐왔던 그리고 현재 소개하고 싶어 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사진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사진으로 집어넣어서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설명해 나가는 것이죠. 이랬을 때 장점은 뭐냐면 내가 설명하고자 했던 것들을 놓치지 않고 설명할 수가 있다. 더불어서 이런 화면을 툭 보여줬을 때 사람들은 이미 저 사진은 뭘까?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 상대방의 마음 속에 어떤 궁금증을 야기시킨다라는 거죠. 자, 그럼 같이 한번 보면요. 네, 이쪽에 보면 감귤, 네, 감귤꽃과 풋귤이라 그러죠. 사진이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아주 자그마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한 7, 8년, 8년까지는 안 됐고 7년 전부터 농사를 짓고 있는데 유기농 감귤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3년 동안 무농약 감귤 인증을 받았고요. 3년이 지나면서 유기농 감귤 인증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러고 보니까 엄청 농사를 잘 지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나머지 일상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정말로 어떤 자연에 가서 힐링하고 싶을 때 한 번쯤 과선에 생각 없이 툭 가서 엄청 저 키보다 더 높게 자란 풀들을 예초하면서 그때만큼은 어떤 다른 잡념들을 떨쳐버리고 그 자연 안에서 자연으로 이게 같이 동화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사진이 뭔지 아시겠어요? 이 사진은 군뱅이 사진인데요. 여러분들 자연인 보면 꿈틀꿈틀거리는 그 군뱅이를 어떤 사람 먹기도 하는데, 네, 제가 2003년에 제가 박사 전공이 직업재활이에요. 어떤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에게 직업으로 재활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주제들을 전공했는데 아무래도 전공을 하다 보니까 관련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2003년 2월쯤이었어요. 집에서 낮잠을 자다가 뭐가 있을까? 제주도에. 그래서 자다가 눈을 뻑 뜬 다음에 무조건 과수원으로 달려간 다음에 이 군뱅이를 잡았어요. 그때 당시 한 30마리를 잡았는데 그 30마리로 그해 2003년 12월에는 뭐 2,000마리, 3,000마리로 100배 이상 늘렸죠. 그리고 같은 해에 도청에 가서 곤충 사육 신고를 하고요. 그리고 그 사육된 곤충을 이제 군뱅이가 과거에는 식품이 아니어서 제조하는 모든 것이 불법이었는데 몇 년 전부터 식품으로 바뀌었어요. 식약청에 식품으로 등록이 된 거죠. 그래서 식품으로 등록된 이후에는 즉석 가공 판매라는 제조업 허가를 받고 지금 아주 소소하지만 이렇게 군뱅이 환을 만들어서 판매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진처럼 제가 정말로 하고 싶은 영역들은 뭐냐면 강의하고 컨설팅하고 이러한 부분이거든요. 최근에 아는 동생이 추천해줘서 더 큰 네일 센터, 제주도에 더 큰 네일 센터가 있는데 여기에서 청년들이 하고 있는 기획하고 있는 어떤 프로젝트에 대한 현장 실무자 컨설팅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사진을 보니 웬 사극에 나오는 아저씨 한 명이 있는데 바로 저죠. 뜨악할 사실은 이 사진이 한 15년 전 사진이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외모상으로는 변한 게 없다라는 것. 거꾸로 말하면 15년 전에도 상당히 늙은 얼굴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제가 15년 전에 이 얼굴로 그 나이를 커버하면서 살아갔죠. 아무튼 이 사진은 뭐냐면 태왕사신기, 제주도에서 태왕사신기를 촬영할 때에 엑스트라로 스스로 신청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요 뒤에 자세히 보시면 여기 독고 형제가 나오는데 실제로 태왕사신기에 보면 제가 몇 차례 TV에 뒷 배경이긴 하지만 나오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선 제가 무엇을 하고 있냐면 여기 전화번호도 다 나와 버렸네요. 상관없어요. 제가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이 만들어지고 장기 요양
서비스가 실시가 됐죠. 바우처 사업으로. 그때 제주도에서 어쨌든 등록번호로 001번을 받았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도 2008년부터 지금까지도 이 재가장기 요양기관의 대표로서 때로는 요양보호사로서 어르신들의 목욕도 시켜드리고 노인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 자격증을 취득하고 또 공부할 때부터 이미 저는 노인복지를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지금까지 왔었고, 그러면서 전공이 박사 전공이 직업재활로 직업재활이다 보니까 장애인 쪽에 좀 더 깊숙이 이제 관여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상당히 바쁜 삶을 살다 보니까 사회에 봉사할 기회가 상당히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봉사가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마침 제가 가르쳤던 제자가 페이스북에 끊임없이 헌혈하는 그런 어떤 주기적으로 헌혈하는 그런 내용을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헌혈은 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그 제자의 모습을 보면서 7년 전부터 헌혈하기 시작했어요. 1년에 저는 전혈은 많이 안 하는 편이라서요. 성분 헌혈이기 때문에 2주에 한 번씩 거의 주기적으로 헌혈하고 있고 1년에 20회 이상 그러다 보니까 7년이니까 140회 이상 최근에도 헌혈을 해서 지금 145회가 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헌혈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지금 유튜브로 접속해서 보고 계시듯이 저는 2020년 3월 17일, 18일 아마 처음 동영상을 올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약 5개월이 조금 더 지났는데 5개월 전부터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다양한 주제를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처럼 대학에서 강의하는 과목들을 좀 더 성실하게 준비하고 촬영해서 우리 학생들에게도 물론 이 강의가 도움이 되면 좋을 것이고 더불어서 사회복지에 관심 있는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으로 이미 구독자 700명이 훨씬 넘어서 이제 1000명을 가까이 두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면 엄청난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와이프가 보면 싫어하겠지만 여기 보면 튀김 사진이 있는데요. 저는 가정적인 남자는 아니라서 가사 일을 거의 도와주지 않습니다. 매일 싸움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명절과 제사 있죠. 제주도는 식계라고 하는데 이때만큼은 제가 항상 튀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어머니가 오래전에 약간 몸이 불편하셔서 그 이후에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계속 이 튀김 담당을 하고 있는데 네, 물론 반죽은 어머니가 다 해주시고요. 더불어서 한식 조리사 자격증도 있습니다. 저 군대는 해병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해병대 네, 나왔습니다. 네, 그렇고 여기에 보면 테스터기가 있죠. 저의 대학 전공은 원래는 전자공학과였습니다. 공대생이었죠. 예, 공대생으로 대학에서 전자공학을 공부를 하고 졸업하는 시즌쯤 해서 IMF가 왔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대학 4학년 때 군대를 갔다 온 다음에 우연찮게 사회복지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회복지를 강의해 주셨던 교수님들의 뜨거운 열정과 또 관심 속에서 저도 많은 흥미를 느끼고 전공을 사회복지로 전향했습니다. 그래서 석사과정, 박사과정까지 밟고 2019년이죠. 작년에는 학위가 전자공학 하나만 있는 것이 활동하는데 약간 제약이 따르더라고요. 그래서 학점 운행제로 한 14과목, 15과목을 추가로 수강했죠. 내가 당시 7개 대학, 6개 대학 출강하면서 강의를 하고 또 밤에는 한 학기에 7과목, 8과목을 수강하면서 작년에 그래서 사회복지 학위도 사회복지학을 추가해서 전자공학과 사회복지학이 저의 학위 전공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들에게 복을 나눠주고자 복돈이 있죠. 이 복도는 제가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2학년인가 미술부 활동을 했거든요. 그때 한 3개월 동안 밤새면서 직접 0.015 붓으로 직접 포스트 칼라로 그린 그림입니다. 지금도 집에 있어서 자랑하고 싶어서 이쪽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주 말 안 듣는 아들과 여기 할머니 사진을 집어넣는데요. 집어넣은 이유는 제가 노인복지를 하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어르신들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임의용 서비스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사실들을 알게 돼서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을 때 학원에 다니면서 임의용 자격증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 달에 한 분, 많게는 두세 분. 좀 있으면 추석인데요. 추석 전후로는 더 많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임의용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제 자신이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상당히 사회복지적인 것 같긴 하지만 삶이 그렇지는 않고요. 아무튼 제 소개를 이 정도로 가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후에 다음 시간부터 저희가 사회복지 프로그램과 개발이라는 과목을 학습하게 되는데 어떠한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교재 설명을 하겠습니다. 같이 학습할 교재는요,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입니다. 조성우, 안정선, 최승희, 김상곤 이렇게 네 분이 같이 저술하신 교재를 갖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회복지 프로그램과 개발이라는 책을요, 정말 농담하지 않고 수십 권, 100권은 안 되겠죠. 수십 권을 십수년 동안 계속 보면서 강의도 해 왔었는데요. 왜 이 교재를 선택을 했냐면 현장 중심의 내용으로 많이 채워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글 쓰는 것이 상당히 약하긴 한데 책을 쓴다 그러면 이 교재와 유사한 패턴으로 아마 썼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이런 좋은 교재가 나왔는데 내가 교재를 쓸 필요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으로 저는 포기했습니다. 네, 포기하고 훌륭한 교수님들이 쓰신 이 책을 잘 활용하는 것도 좋은 학자로서의 자세다라고 저는 그냥 수동적으로 좀 받아들이기로 했고요. 그래서 이 교재는 아마 지금 새롭게 이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고 현장에서 이미 많은 시간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녹아 들어간 그러한 현장가들도 이 교재는 한 번쯤 사서 읽으시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교재입니다. 출판사는요, 학지사 2018년에 출판이 됐고요. 이 교재는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라는 교재는 굳이 이러한 어떤 출판 연도하고는 큰 상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요. 그렇게 해서 이 교재를 선택했다라고 말씀드리고 가끔 이러신 분이 있어요. 교수님 이런 교재 함부로 인용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했는데 학지사 출판사에 정식으로 의뢰를 해서 이 교재를 중심으로 PPT 제작, PPT 활용, 그리고 강의하는 것, 그래서 유튜브에 탑재하는 것에 동의한다라는 정식적인 공문을 받고 지금 하고 있어서 크게 저작권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로 앞으로 학습을 하고요. 물론 이 교재의 내용이 전부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대학 강의를 십수년 하면서 이 교재가 상당히 잘 되어 있지만 이 교재에서 조금은 아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다음 제 1강의 내용도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교재에 없지만 제가 정말로 사회복지 현장가들에게 또 사회복지 프로그램과 개발을 공부하는 학생에게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그 외에 추가적인 내용들을 많이 녹여낼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강의 내용은요, 사회복지사와 프로그램과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살펴봅니다.
이 관계가 설명이 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이 과목에 대한 관심과 집중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첫 강의, 실제적인 이론 첫 강의를 들으면 사회복지사가 이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정말로 사회복지사의 어떤 존재 의미가 있을까? 라고 생각할 정도로 사회복지사와 프로그램과의 관계는 서로 거의 동등한 관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궁금하시면 다음 강의를 여러분들이 기다리셨다가 같이 수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프로그램 작성 방법. 자, 프로그램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저희 과목의 메인은 뭐냐면 프로그램 자체보다는 그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기획력이에요. 왜? 네,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1970년대 후반 신자유주의 사상이 도입되면서 복지에 대한 예산들을 삭감하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단순하게 삭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냐면 전 세계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책임성, 효과성을 중심으로 한 평가라는 것을 두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똑같은 돈이 사용되더라도 그런 어떤 책임성을 추궁하게 되고 효과성을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뭐냐면 그 책임성과 효과성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답하기 위한, 그리고 프로그램 자체를 기획할 때부터 책임성과 효과성을 담보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다양한 요소와 요소들을 우리가 학습하는 과목이 바로 사회복지 프로그램과 개발이라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잘 수강하시면 여러분들한테 어떤 능력이 생긴다?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는 기획력이 생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감히 좋다 나쁘다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코멘트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네, 이게 대학 강의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제주 국제대 학생들을 상대로 평가를 하게 되겠죠. 평가는 출석 20, 중간고사, 기말고사 30, 레포트 20입니다. 네, 출석은 여러분들이 이 영상 잘 봐주시면 뭐 큰 무리 없이 될 것 같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그때 적절하게 여러분들에게 이론이면 이론, 실기면 실기의 형태로 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 30, 기말 30이고 레포트는 20입니다. 이 레포트는 뭐예요? 여기에서 말씀했듯이 프로포저를 한 편 완성 작품을 제출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미술 시간 있었죠? 미술 시간에 뭐예요? 가장 중요한 점수가 뭐였죠? 어떤 유화 작품을 직접 그린다든지 스치화를 그린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것을 제출하는 거죠. 음악 시간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떤 노래를 부른다든지 악기를 다룰 줄 아는, 이론도 물론 중요했지만 그런 실기가 상당히 중요했잖아요. 본 과목도 실기가 수반돼야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레포트가 프로포절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충분히 동의하시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점수는 20점이다. 그래서 이 제출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제가 별도로 언제까지 제출하는지에 대해서는 게시판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짧으면 짧고 길면 길지만 우리 한 학기 동안 같이 공부할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에 대한 강의 OT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울 것이 뭐냐면 사회복지사는 어떤 사람인가. 이거 정말로요.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모든 사람이 물론 다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내가 왜 여기에 있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런 막연한 생각과 고민에 지금 현재 사회복지사로서 침체돼 있는 분들이라 그러면 다시 한번 다음 강의도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우리 다음 시간에 정말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만나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